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 MB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그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예. 아까 저희가 체크한 바에 따르면 2시 1분에 바로 그 현관에 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탄 차량이 예. 2시 1분경에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 앞에 도착했죠. 예, 그렇게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홍철호 정무수석이 맞이를 하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또 정현관 안쪽에서 만났죠. 이재명 대표와 예. 일행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리고 영수회담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모두 발언에서 한 10한 5, 6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10분 한 15분 정도 가량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이 29일 오후 네, 마이크를 제가 깜빡했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오후 2시 시작이 됐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한 2시 1분경 이재명 대표 차량이 도착해서 들어갔고 홍철호 정무수석 처음에 맞이했죠. 그리고 안쪽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맞이했고 대통령실 그 예정됐던 영수회담 테이블에는 2시 4분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풀 기자단이 이제 기자들한테 정리해서 송출한 기사를 보면 2시 4분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그리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을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뭐 간단하게 기념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두 인사말을 밝혔죠. 대략 한 13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 모두의 민주당이 준비한 이재명 대표가 준비한 의제들을 모두 발언해서 사실상 다 쏟아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R&D 예산 복원, 전세 사기 특별법, 그리고 의료개혁 특위 연금 개혁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고 최상병 특검법, 가족 의혹 정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사실상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식 논란 부분과 그리고 양평 문제, 양평 문제도 있죠. 그리고 디올백, 명품백 수수 등 있는데 그런 의혹들에 관해서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고 뭐 특검법이나 뭐 또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가족 의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여사와 그 어머니 최은순 씨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짚은 거죠.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재생 에너지로 산업 재편하는 문제, 실용 외교 문제 해서 총 한 10가지 정도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먼저 말씀을 듣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잘 이제 경청을 하셨는데 점점 뭐 표정은 거의 뭐 밝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공개된 장면에서는 다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환하게 이재명 대표를 맞이했고 초반에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웃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아마 보셨는데 이후에 이제 일정 인사를 하고 풀단 취재진이 퇴장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풀단 취재진이 퇴장할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퇴장할 건 아니고라고 하면서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써가지고 왔다 해서 안쪽 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그리고 또 풀단 취재진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영상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 준비해온 A4 용지를 읽는데 그 분량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죠? 몇 장 한 되는 것 5, 같던데. 6페이지에서 한 10페이지 정도, 네 정도의 분량. 10페이지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죠? 대략 한 6, 7, 8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그 종이를 거기 의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었겠죠? 예, 그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외국 정상이든 국무회의든 있을 때 풀단이 보통 취재하잖아요.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단의 취재 방식은 이제 풀단이 들어가거나 전속 일정으로 이렇게 되는데 풀단에서 보통 뭐 국무회의도 그렇고 모두 발언 정도 하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왔던 그 발언을 일단 현장에서 다 읽고 취재진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던 거죠. 그죠. 취재진이 퇴장하려고 할 때 퇴장할 건 아니다 하면서 이걸 했고 현장에서 송출된 그 화면을 보면 소리 없이 영상 화면만 나가는 장면들이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싱크라고 하는데 목소리를 이제 그죠 안 내보내고. 소거를 하고 그 장면 영상만 나가게끔 이렇게 처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모두 발언이 끝나자 이제 그 원래 이제 서로 각각 모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모두 발언 순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모두 발언을 하지 않고 생략하고 곧바로 이제 비공개 회담으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죠. 하나가에서. 근데 처음에 예.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님이 이제 모두 인사를 하면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하시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 10몇 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 끝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끝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끝나고 윤 대통령이 이제 자세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끼리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 하면서 이제 이 시간부터 비공개 대화로 들어간 거죠. 이 시간이 2시 22분입니다. 2시 22분부터 이제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갔고 2시 4분에 도착했고 2시 22분에 이제 풀 기자가 퇴장하면서 비공개로 들어갔잖아요. 약 18분인데 18분 동안 초기에 이제 앉고 인사하고 테이블에 앉고 서로 반가운 인사말 가볍게 한 다음에 이 시간이 한 2, 3분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한 13분에서 한 15분 정도 발언이 됐다고 보죠. 그리고 이 15분 정도 분량 동안 앞서 얘기한 10가지 큰 그 범위 내에서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준비해 왔던 의제를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첫 번째 영수회담 아닙니까?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 4분부터 해서 4시 그죠? 4시 15분 4시 14분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한 2시간 10분 가량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는 2시간 15분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회담이 진행이 됐고 이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해당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5시 10분, 그러니까 29일 5시 10분에 그 이도훈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했고
브리핑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합의문이 없다. 각자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기로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종종 만나기로 했고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불가피함을 인식한다. 이거는 인식하는 거는 같았다. 이렇게 큰 골자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이후로도 뭐 앞서 얘기했지만 종종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또 별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만은 영수회담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입장과 그리고 민생 회복, 국정 기조 전환에 관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라고 하면서 다만 서로 소통 필요성에는 서로가 공감했고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큰 틀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거로 만족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좀 지난했던 과정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출범 초기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그냥 말로만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가다가 4월 10일 총선 결과 이제 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 집권 여당의 참패로 기결이 되면서 4월 19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8일 정도 지난 다음에 회담이 성사됐는데 그 사이에 세 차례 실무 회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쪽에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 초기의 과정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교체가 됐고 그 교체로 인하여 뭐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조금 연기가 되긴 했지만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간의 이제 회동이 세 차례 진행이 됐고 최종적으로 4월 29일 오후 2시에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기로 그렇게 결론 짓고 했고 오늘 영수회담이 진행됐던 거죠. 그런 얘기를 했죠. 저기 이 대표가 오다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700일 걸렸다. 그렇죠. 얘기했죠. 여의도 국회에서 이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차량이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기자들 국회 출입 기자들 만나서 기자들이 이제 영수회담에 관한 뭐 질문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차량을 타고 출발했고 대통령실에 한 2시 1분경에 도착했으니까 그죠. 그까지 거리 차 타고 오는데 20분 걸렸는데 이 영수회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아서 국정 현황, 민생 현황, 또 가족 문제, 그죠? 뭐 최상병 특검 여러 가지 국정의 중요한 이슈와 현안 등에 관해서 대화하는 데까지 700일이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 이거 너무 오래 걸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700일이 걸릴 때까지 무엇했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야권의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만나면서 첫 발을 이제 소통의 첫 발을 발자국을 내디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다 예상이 됐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의제에 관한 선합의, 선결과를 갖고 선합의를 갖고 만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일단 만나자라고 해서 만났고 사실 언론에서 뭐 여의도든 뭐 국회든 또 대통령실이든 오늘 구체적 합의문이나 어떤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사실 예상을 그러니까 했을 거고 질문할 내용은 이미 사실은 다 뭐 짐작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역시 그 예상을 했었던 부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영수회담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의미는 이 국정 현안과 또 민생 주요 현안, 또 대통령실 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자범이랄까요, 논란에 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가감 없이 전달했고, 또 국정의 주요한 의제 현안, 민생 현안에 관해서 또 제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총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직원 문제를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최상병 특검 부분,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뭐 가족 문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도 다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전달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고, 또 뭐 국회에서 최고위를 통해서 다 얘기했던 것들을 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이런 그 중요한 그 국민이 생각하는 또 민주당이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오늘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이나 뭐 어떻게 하겠다 결론은 용산에서 받지를 않았잖아요.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공은 용산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국정 운영에서 민주당 쪽이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이런 부분이 이후에 국정 운영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또는 계속적으로 또 거부될지 이렇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정에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통해서 민생 회복 또 국정의 제대로 된 운영을 서로 논의했다라는 선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큰 틀에서 민생 회복과 또 국정의 중요 이슈에 관해서는 좀 더 진전된 결론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없잖아요. 거부권 행사 문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이전에 9차례인가 거부당했는데 똑같은 패턴으로도 21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22대 넘어가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전에 YS도 그랬고 DJ도 그랬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자기 자식들을 결국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뭐 거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요? 아니 뭐 여기저기서 다요. 그 문제는 사실 뭐 집권 여당 국민의힘 있잖아요.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결단을 부분인 거죠. 내려야 될 부분인데, 가족 문제 정리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제기를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제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계속 받지 않고 그냥 영수회담을 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가버린다면은 더 아마 민심 위반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조속한 시일 안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기했던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용산 대통령실 답을 그 이번에 안 내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뭔가 답을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집권 보입니다.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수용할 건 수용하고 이런 부분이 명확히 해서 국민에게 추후에 별도의 뭐 설명이든 뭐 기자회견이든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 관한 여론의 압박이 아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